네, 정치로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한규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좀 자주 뵙는 사이입니까?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네, 저희 잘 아는 사이입니다. 잘 아는 사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가능하면 멀리 다니려고 해요. 예. 깊이물입니까? 예. 왜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또 삐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미 삐졌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 모신 김에 지금 그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사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요? 저희가 김남국 의원하고 면담도 여러 차례 했고 자료도 일부 받고 예. 추가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 목록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 내달라고? 네, 그래서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탈당 후에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신속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낸다 안 낸다라는 명시적인 답변도 아직 없는 거고. 협조하겠다라는 약속은 탈당 이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은 했는데요. 문제는 자료를 받아야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거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돼서 김남국 의원이 과연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데 당의 내부 절차에 응할 여력이 될까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나도 방어권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고 그 얘기는 지금 추가 자료 제출은 어려울 것 같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들은 건 아닌데요. 언론에 나온 얘기가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은 이야기를 했지만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근데 하여튼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김남국 의원 소명 해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하람 그 위원장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계속 드리고.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뭐.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추가 자료 제출이 안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제출된 자료 가지고는 어디까지 그러면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거래 내역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자금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기타 뭐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또 인터뷰 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얘기도 했었고요. 네. 하지만 거래 내역이 확인이 돼야 이게 검증이 되고 자금이랑도 맞춰볼 수 있고 지금 의심되는 업체하고의 접촉 상황에 거래가 이상한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 제가 김한규 의원을 통해서 이제 쭉 그러니까 그 질의응답 됐던 과정에서 조사, 네. 1년 어떤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조사 받을 거였으면 탈당을 안 했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타이밍에 지난번에 그 타이밍에 탈당을 한 거는 떳떳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는 자백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이 사태가 뭐 그나마 좋은 거를 남긴다면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 김한규 의원 잘 얘기해 주셨듯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제한되거나 좌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 조사를 반대할 명분 자체가 상실된 그런 사안이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가 항상 정치의 사법화를 걱정하면서 정작 어떤 의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검찰 조사만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 안 좋은 관행이었다고 우리 사실은 뭐 사법 논담할 때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도적으로는 하나의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줬다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지금 천하람 위원장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당 자체의 진상조사는 한계가 너무 뚜렷한 게 확인이 됐으므로 그렇죠.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윤리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네, 그런 입장이고 저는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 상황이 옹호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게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은데
당대표부터 뭐 오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소위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강성 지지층에서도 뭐 남국 수호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를 굉장히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국 수호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제가 굳이 대신 설득을 조금이라도 해드리자면은 수호할 거를 수호해야 되는 건데 옹호할 걸 옹호하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국무회의하고 하는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면은 우리가 동훈 수호를 하겠느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남국 수호하시는 분들도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게 어찌 보면 민주당에 가장 큰 해가 된다라는 걸 좀 아시고 좀 당 전체적으로 강경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김한규 의원은 지금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된다는 이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윤리특위에서 다뤄야 된다라는 당내 의견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뭔가 뉴스에 보도된 거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상임이나 다른 회의 시간에 코인 투자를 했다면 과연 얼마나 했는지 몇 번인지 거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게 전부냐. 징계를 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양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당인데 우리 일당이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도 못하고 언론에 의지해서 어떤 처분을 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저는 그거는 윤리제소를 피하기 위해 했다라기보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내부 절차를 만들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으면 탈당하는 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는 인정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관행이 내지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전당대회 것만 해도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몇 분이 사퇴를 하니까 탈당을 하니 일당락되는 분위기였고 여론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 내부에서도 탈당을 사실상 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고 진상조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탈당하는 게 혹시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위원장께 그럼 여쭤볼게요. 윤리특위로 간다고 쳐요. 네. 지금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도 벽에 막히고 있는 상황인데 윤리특위에서 뭘 조사해서 어떻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아까 김한규 의원 잘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사안 자체가 뭐 물론 나름대로 이제 거래 자체는 복잡하게 이루어졌겠지만 내용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김남국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런 권한이 있다? 네,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만 받아서 확인하면 이 사건의 전모에 아마 한 70-80%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고 다만 그거 이상의 어떤 내부자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미리 어떤 코인을 이용한 로비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차원의 어떤 대선 자금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의 영역으로 남겨놓겠지만 애당초 민주당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최소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의정 활동 중에 얼마나 거래했는지 같은 자료들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빗썸하고 그 업비트는 압수수색을 해버린 상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래소 거기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못하는 상황으로 간 거 아닌가? 아니죠. 근데 요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하드 카피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요새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도 파일을 가져가지. 그러니까 복샀다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자료는 빗썸 업비트에 다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요즘은 이미징 형식으로 전자데이터를 카피해 가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윤리특위에서 하는 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윤리특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현역 신분이기 때문에 탈당을 했어도 당연히 그거에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징계 양정을 더하는데 평가하는데 도움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한 50여 건의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앞에 것들 뭐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김남국 의원 것만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게 과연 또 정당한가.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고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건도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윤리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 과정에서 아마 경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바로 이 문제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급행 처리를 김남국 의원 것만 따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패스트트랙이네요. 네, 패스트트랙 같은 건데 이 정도까지 됐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명분론상으로는 방금 김한규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굳이 뭐 패스트트랙까지 할 일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사실 심상치가 않고 기존에 쌓여 있는 수십 건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좀 더 국민들께서는 중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앞에 거 다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김남국 의원 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걸 납득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냐. 그럼 최소한 징계를 하는 거는 모르겠더라도 조사 자체는 좀 지금 빨리 국민 관심이 있을 때 신속하게 해놓자라는 여론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또 문계기 논란. 어차피 이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김남국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은 민주당에게 해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징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 중에 하나는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관성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징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한 기해지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한규 의원은 그 점을 제기한 거 아닌가요?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참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시 말해서 김남국 의원 건은 다른 건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먼저 다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징계 심의 결론에서 이야기될 걸 먼저 전제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법이 뒤집혀 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먼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50여 명의 분들 중에는 재판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뭐 수사가 많이 진행됐거나 아니면 1심에서 이미 선고가 됐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된 분이 있고 김남국 의원은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윤리특위 자체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는 굳이 순서대로 다른 것부터 다 할 필요는 없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공정하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공정성을 중시하는 사법부 같은 경우도 실제 좀 급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큰 관심 있는 사건은 좀 집중 심리를 하거나 우선 심리를 하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돌고 도는 순환 논리인 게 우리가 지금까지 윤리특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사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거를 빨리 못 합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결 확정되고 정말 징계해야 되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들끼리 제 식구 감싸게 해주느라고 이 사람들도 징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징계 못합니다. 이 얘기인데 글쎄요. 저는 이거 국민들께서 납득 못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김한규 의원도 이제 개인 견해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윤리특위에서 어떤 다루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좀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당내 진상조사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 해서 먼저 진상조사부터 끝내고 요걸 아마 먼저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좀 현실적으로 김남국 의원한테 이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 딱 전제해 놓고 진상조사는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혹시 이런 일정표나 계획을 조사 단원들하고 공유한 게 있습니까? 일정표가 딱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제한적인 범위 내에 갖고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냉정하게 뭐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윤리특위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이제 진척이 다 된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 지금 공개된 거래 내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양이 방대하고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외부 코인 전문가들이 본 게 그분들도 전부를 본 건 아니고 눈에 띄는 몇 가지를 표본으로 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본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여하튼 이 사건을 저희가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 지도부에서 신속하게 방향 설정을 하기로 좀 내부에서 논의가 되고 제안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부도 수용을 한 겁니까? 지도부가 아직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결정은 못 내렸습니까? 지도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당연히 이거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정답은 다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의지와 정치적인 자산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이제 계속해서 많은 뭐 민주당 당내의 어떤 비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제 공격을 당하는 지점은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엄격한 조치를 못 취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나 정치적인 자산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서 당내 어떤 주도권을 좀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그 국민의힘도 TF 꾸렸잖아요. 네. TF에서 뭘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도 안 될 텐데 이거 우리끼리 이거 해서 뭐 하나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인사혁신처나 그 금융정보분석원 이런 데 있잖아요. FIU 이런 데에서 뭐 간접적으로나마 자료 같은 거나 뭐 프로세스 같은 거 보고받고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코인 지갑,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이 이미 꽤 많이 특정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정도는 가능하고 이거를 미리 해놓으면은 이 자료나 어떤 추가 질문할 내용 같은 것들을 윤리특위로 또 토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특위의 어떤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정도로는 저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남국 코인 논란 관련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잠시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유튜브 연장 방송 함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심차게 정치 록킥을 천하랑 김남국 두 조합을 해서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운영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운영이 어렵게 된 거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 한 그 주체였던 김남국 위원의 뭐 사정이 지금 뭐 이거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그 위원장 같은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네. 오래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를 좀 저희들한테 이미 좀 그러니까 좀 전달을 하신 바가 있기 제가 때문에 사실은 다른 방송에 나가서 김남국 의원 때문에 코너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요새 그 지역구에 좀 충실하려고 네. 서울 출연하는 방송은 좀 많이 줄이고 있어서 우리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 물리적으로 정치 록킥을 더 그러니까 지속해 가기가 어렵게 돼서 일단 오늘을 끝으로 정치 록킥을 내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촌철님들께 미리 좀 뭔가 양해 겸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어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짧고 굵게 한 가지는 좀 더 짚고 대미를 좀 장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잠깐만 좀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이렇게 일단 본방은 마무리하겠습니다.